안녕하세요. DK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다항식의 나눗셈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곱셈을 배웠고 사칙 연산의 마지막인 나눗셈을 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배워야 할 것은 화면처럼 너무 많습니다. 우선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배우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의 나눗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고 다음 영상부터 다항식의 나눗셈을 계산하는 방법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항식의 연산에 관한 영상에서 수와 식을 비교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눗셈만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큰 수를 작은 수로 쪼개는 방법은 나눗셈과 소인수분해가 있습니다. 둘은 다른 계산이지만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눗셈은 구구단의 역순으로 계산하고 계산 후 목과 나머지가 나옵니다. 역순이란 예를 들어 4, 8의 32에서 4와 8을 곱해 32를 만드는 것이 아닌 32가 주어졌을 때 좌변에 4 곱하기 8을 찾는 것입니다. 소인수분해는 말 그대로 소수를 인수로 하여 이 소수들의 곱셈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인수에 대해서는 인수 정리를 할 때 자세히 보겠습니다. 중학교에서 소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을 따로 배웠지만 구구단의 역순으로 계산하는 것이 더 빨라 이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72를 7로 나눌 때 구구단을 이용해 목 10과 나머지 2를 구합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72는 7 곱하기 10 더하기 2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72는 나눠지는 수, 7은 나누는 수, 10은 목, 2는 나머지입니다. 나눠지는 수를 A, 나누는 수를 B, 목을 Q, 나머지를 R이라 할 때 이 식을 A는 BQ 더하기 R로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Q는 목을 뜻하는 quotient, R은 나머지를 뜻하는 remainder의 첫 글자입니다. 또 72를 소인수분해하면 구구단을 이용해 8 곱하기 9를 찾고 다시 각 수의 소수를 찾아 2의 3승, 3의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다항식의 경우를 수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수에서 구구단이 있는 것처럼 나눗셈에서는 곱셈 공식이 있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은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점에서 수와 같지만 계산은 곱셈 공식의 역순이 아니라 직접 나누기, 조립제법, 항등식의 이용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나머지만을 구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합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의 결과도 수에서와 비슷한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다항식 A를 B로 나눴을 때 목을 Q라 하고 나머지를 R이라 하면 A는 BQ 더하기 R로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문자로 나타낼 때 수는 소문자로 식은 대문자로 씁니다. 그리고 위식은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히 다룰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으로만 알고 있기 바랍니다. 식에서 인수분해는 원래 식을 차수가 낮은 식인 인수의 곱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수에서 소인수분해가 구구단을 이용하는 것처럼 식에서도 곱셈 공식의 역순인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형태의 식의 인수분해는 별도의 풀이 방법을 이용합니다. 고차식의 경우는 나머지 정리의 연장선인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함께 사용해 인수분해를 합니다. 여기서 나눗셈의 방법을 인수분해할 때 이용하니 둘은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은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나눗셈과 인수분해로 구분됩니다. 나눗셈은 목과 나머지를 같이 구하는 것과 나머지만 구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들에는 제약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목과 나머지를 모두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나누기, 조립제법, 항등식의 이용이 있으며 이 중 조립제법은 나누는 식이 1차식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나머지만 구하는 방법은 나머지 정리가 있으며 역시 나누는 식이 1차식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인수분해는 인수들의 곱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인수분해 공식은 형태가 공식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공식의 모습은 아니지만 몇몇 특수한 경우 풀이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고차식의 경우는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함께 사용하여 인수분해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인수가 1차식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누는 것을 추가하면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정리가 완성됩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배우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음 구조를 가지고 내가 어느 부분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가 나왔을 때 어느 방법을 사용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각 방법들을 배우지 못해 확실히 와닿지 못하겠지만 우선은 구분이 있어 문제에 따라 방법을 골라 쓴다는 것만 알고 있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왜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우는 것일까요? 수에서 나눗셈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조를 나누거나 물건을 나누거나 할 때 말이죠. 다항식의 나눗셈은 어디에 사용하기에 배우는 것일까요? 물론 사칙연산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배운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배운 나눗셈을 어디에 쓰는지 알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인수분해를 위해서입니다.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높은 차수의 식을 낮은 차수의 식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식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 방정식의 근이나 2차 부등식의 x값의 범위를 알 수 있고 2차 함수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은 없을까요?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식의 값을 구할 때 어떻게 할까요? x의 값을 구해서 대입하겠습니까? 이 식의 값을 구하는데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합니다. 아직 다항식의 나눗셈 방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눗셈한 결과만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x의 조건식은 2차 방정식입니다.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알파라 할 때 알파를 대입하면 조건식의 값은 0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구하는 식에 알파를 대입한 결과입니다. 실제 알파를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이용해 구하면 화면과 같고 이를 구하는 식에 대입하면 화면처럼 너무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을 나눗셈을 이용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다항식의 나눗셈은 a는 bq 더하기 r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하는 식을 a라 하고 조건식을 b라 하겠습니다. 실제 나눗셈을 한 결과 q는 3x 플러스 1이고 r은 2x가 나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나눗셈을 하는 방법은 나중에 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결과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a식에 알파를 대입했을 때 값입니다. 좌변과 우변이 같기 때문에 a식에 대입하는 대신 우변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조건에서 b식이 0이 되기 때문에 남은 식, 즉 이 알파에 알파 값을 대입한 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실제 알파의 값을 대입하면 결과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예제처럼 변수에 대한 어떤 조건이 나오고 복잡한 식의 값을 구할 때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항식의 나눗셈의 구성과 다항식에서 나눗셈을 하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의 구성은 나눗셈을 모두 마칠 때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DK였습니다.